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제 4단 대국입니다. 4단 대국이고 제가 이제 감기가 생각보다 독하네요. 생각보다 독해서 지금 아직도 좀 목이 많이 부어 있어서 침을 삼키거나 이러면 좀 목이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컨디션으로, 이게 요즘 감기가 독해진 거겠죠? 제가 원래 굉장히 이제 감기에 걸려도 금방 회복하는 타입이었는데 좀 감기가 좀 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째, 오늘이 거의 3일째인데 돌아오질 않네요. 머리도 띵하고 조금 이명 증상도 있고 어쩔 수 없죠.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을 보죠. 여기 모양은 이제 협공 정석의 하나죠. 근데 이 모양은 개인적으로는 백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활용을 당하는 모양이 흙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흙이 막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백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구자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8단 대국 내용이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너무 내용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안 좋은 컨디션 안에서도 좀 좋게 내용을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칸을 벌렸네요. 이제 귀가 하나 남았으니까 굳혀주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굳힌 이유는 이제 여기에 흙 모양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고자 하는 수입니다. 그랬더니 흙이 이렇게 다가왔네요. 조금은 이상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두 칸을 벌리지 못하게 제가 여길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협공하려고 했더니 협공하는 자리가 이 돌과 좀 여기를 벌리고 나면 다음에 흙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공을 조금 좁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협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공의 의미가 있지만 좀 공격보다는 이쪽에 보강도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아줬네요. 자, 여기서 어딜 둘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죠. 여기서 내가 100이라면 어떻게 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여기서는 뭐 다양한 수단이 있겠죠. 하지만 좀 쉬운 수를, 쉽고 안정적인 수를, 일단 내 돌을 좀 안정을 시켜야겠죠. 중앙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는데 귀를 붙여서 집을 확보하면서 안에서 살도록 할게요. 빠지고 나면 여기 찝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날일자를 달려왔네요. 막아주고 여기 찝겠죠? 이어줍니다. 이렇게 두고 나면은 백은 우변도 뒀고 귀도 두었기 때문에 딱히 불만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흙도 두 칸을 벌려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내가 100이라면 어디를 둘 것인가 생각해 보죠. 생각이 완료되셨을까요? 자, 사실 이 지금 같은 상황이 가장 좀 어디 둬야 돼? 라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역시나 이쪽의 흙 모양이 커지는 걸 바깥쪽에서 백이 벌려가면서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려가면서 백 모양도 좀 키우고 흙 모양도 견제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흙도 백 모양이 커지는 걸 견제하면서 다가왔죠. 흙 진영도 넓히고 백 모양이 커지는 것도 방비하고 뭐 괜찮은 수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넓은 곳이 어디냐? 이쪽이 되겠죠. 이쪽을 두도록 하죠. 이쪽을 두는 방법은 이쪽이 눈목자 굳힘일 때는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짝 다가가서 흙이 백이 두 칸 벌릴 곳을 벌려 온다면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모양을 뭐 귀로 붙여서 둘 수도 있지만 여기를 두고 그럼 여기 받겠죠. 그리고 아래를 붙이는 게 이제 상용수법입니다. 하나 두고 나서 아래쪽을 붙이는 게 이 눈목자 굳힘에서의 상용수법이에요. 이렇게 젖혀서 잡는다면 이걸 끊고 여길 잡겠죠. 그러면 위에 단수를 한 대 치고 이것도 상용수법이에요.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끊는 수가 이제 또 상용수법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끊어서 활용을 한 뒤에 이쪽으로 이었으면 단수 치고 빠지고 막아서 모양을 잡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응수를 했다면 그냥 모양을 잡습니다. 그냥 모양을 잡아서 이걸 끊어 놨으니까 이쪽이 좀 찝찝하죠. 그래서 흙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여기에 맛을 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빼도록 할게요. 역시나 큰 자리를 먼저 봐야 돼. 여기 막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긴 해요. 다만 지금은 이제 더 큰 자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어딜 둘까요? 한 칸을 띄어서 받도록 할게요. 귀를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한 칸을 띄어서 받아서 이제 귀를 지켰더니 흙이 붙여왔네요. 이 붙여온 수는 어떨까요? 붙여왔다. 왜 붙여왔을지 일단 상대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제가 이런데 붙여오면 그냥 위로 빠지는 게 가장 보통이라고 했죠. 자, 붙여온 수는 아무래도 여기에 백집을 깨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럼 과연 꼭 붙였어야 할까요? 그냥 날짜만 달려도 깨졌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다. 네, 여기 요만큼 깨진 거예요. 뒷문 열린 곳을 요만큼 좀 가치가 좀 없는 방법이죠. 이런 거 뭐 억지로 젖힐 필요 없어요. 그냥 얌전히 다 빠져주면 됩니다. 이것도 얌전히 빠져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흙이 밀고 올라왔네요. 여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쪽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받아주도록 할게요. 제일 쉽게 흙이 날일자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이쪽 돌과 이 돌이 이제 분리가 되니까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해 준 모양이에요. 맞고 뭐 호구 치겠죠. 호구 치면은 기세로 단수를 치고, 그러면 흙은 아래쪽을 이제 넘어가고, 뭐 이 정도는 넘겨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넘어가봐야 한 대여섯 집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큰 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여기가 막히게 되면, 흙이 막으면 아무래도 백사활이 조금 대박형 모양이죠. 대박형 모양이 조금 신경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 밀어서 백돌의 사활도 좀 확실하게 해주고, 흙집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깨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큰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얘네들 조금 공격해 볼까요? 얘네들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백집을 조금 늘리고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얘네들을 약화시키면서 뭐 흙 모양을 돌파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조금씩 이득 보는 거예요. 많이 이득 볼 필요 없습니다. 또 어디가 큰 자리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 막을까요? 여기 하나 막은 이유는 뭐 집으로도 작지, 이거 받아주네요. 받아주면 땡큐. 그리고 전체적인 백돌에게 이제 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도 하나 붙여볼까요? 여기 나 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조금씩 이득을 보겠습니다. 잡으면 집으로 이득이고, 빠져도 흙이 뭐 비마나 날일자 둘 수 있는 걸 못 두게 했으니까 이득이고. 뭐죠? 넘어가면 어떻게 두시려고 그러죠? 이거 넘어가면은 5점이 위험한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으로도 크죠? 2점을 살렸기 때문에 집으로도, 요거는 지금 제가 이걸 나갑니다. 이거는 안 돼요. 흙이 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빠져주면 맛보기예요. 맛보기라서 여기를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자체,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된다고 해도 여기 흙이 2점 머리 때린 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파탄이 나는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아니었겠죠. 받아주는 게 옳았습니다. 보면은 제가 차분하게 조금씩 이득을 보려고 하죠. 아주 조금씩. 사실 그게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쪽을 봉쇄는 했지만, 이쪽을 봉쇄를 해도 제가 이쪽을 뚫고 나온 게 있어서 그렇게 큰 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한 칸 띄고 그랬는데, 이때 뭐 중앙을 깎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랫도리를 훑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빠르게. 그러면 여기를 결국은 계속 키워야 돼요. 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키운다 뿐이에요. 근데 뭐 키워줘도 지금 백은 여기가 너무 커지고 있죠. 지금 원래 여기가 흙 모양이었어요. 흙 모양이었던 곳이 백이 막 수십 집이 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도망 나오죠. 그러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날짜를 둬도 사실 거의 죽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칸 한 칸 폴짝폴짝 뛰어 나가면 지금 얘네는 어떡하죠? 얘네는 지금 얘네도 문제예요. 얘네도 문제, 얘네도 문제. 그리고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어도, 자, 둘 다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둘 다 완생이라고 해도 결국 제가 이렇게 폴짝폴짝 나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흙 상변이 지워지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일단 이쪽을 안 뒀으니까 이쪽을 잡도록 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좀 대국이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 사실 이 전판도 좀 일찍 끝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이거 4단 대국이에요. 4단 대국인데 일단 복귀를 한번 보죠. 이분은 그래도 좀 괜찮게 두시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게 물론 그전에도 바둑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 이 바둑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잘 담고 이제 두신 겁니다. 이 수도 여기를 깨면서 이쪽을 깨면서 두 점에 대한 압박을 가한 거죠. 저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뭐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막 나오고 뭐 막 서로 나올 거예요. 아무튼 막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도를 응징을 못하고 이렇게 물러서야 돼요. 이렇게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러서는 게 싫어서 자 이렇게만 벌린 거예요. 그럼 안 물러서도 되죠. 이제는 들어오면 잡으러 가면 되니까. 근데 흙이 초반부터 이렇게 한 칸, 그러니까 변으로 한 칸. 지금 변으로 넓게 벌릴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한 칸으로 조금 좁게 둘 수밖에 없는 게 나쁜 상황인 겁니다. 일단 흙은 중앙으로 뛰는 게 훨씬 만약에 뛰어나간다면 이렇게 달려서 얘네를 공격하려고 했었으니까 공격을 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죠. 벌써부터 내 돌에 곰마가 된 느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다가온 게 조금 이상했다. 근데 백이 빠르게 살고 나니까 흙도 뭐 요 정도는 교환하고 두 칸을 벌렸는데 들어와서 여기를 그러니까 아직 집도 아닌 곳을 깬 거예요. 미리 집도 아닌 곳을 깨고 나서 백이 먼저 큰 자리를 간 거죠. 먼저. 그래서 흙이 벌리고 벌렸는데 흙의 마지막 큰 모양이 될 수 있는 곳을 백이 뛰어들고 나니까 판이 아주 잘게 쪼개졌죠. 사실 이렇게 잘게 쪼개졌는데 보면은 백은 여기에도 통통한 집이 있고 여기도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착실하게 귀를 차지했고 여기에도 괜찮은 모양이 있고 근데 그에 반해 흙은 뭐 흙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여기도 뭐 한 10집 좀 넘는 정도 여기 뭐 집도 아니죠. 여기도 뭐 10집 여기도 뭔가 다 좀 별 볼 일이 없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서로 별 볼 일이 없으면 덤이 있잖아요. 백은 덤이 있습니다. 덤이.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운 대국이다. 그래서 백이 벌리지 못하게 두 칸을 두고 이런 수 다 괜찮은 수예요. 지금 흙이 둔 수들이 여기가 좀 이상했지 여기는 좀 이상했죠.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근데 이쪽도 백 모양을 줄이면서 흙 모양을 키우는 괜찮은 수죠. 여기도 백이 두 칸 벌리지 못하게 먼저 두 칸을 오면서 흙 모양을 키우는 다 괜찮은 수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수를 두고는 계신데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방향차고 한 번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수법을 두었더니 여기 젖혔는데 여기서가 이제 좀 많이 망했어요. 이 모양은 이렇게 빠지는 게 모양이에요.
이렇게 참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한 점을 살리기 위해 백이 치받게 된다면 여기가 이 모양의 또 급소예요. 이렇게 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당해줘도 여기서 좀 행마가 잘 안 나와요. 백이 밑에서 살자고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그냥 다 두드려 막으면 살긴 살았는데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길 빠지면 이렇게 한 칸으로 모양을 잡는 게 보통입니다. 이 한 점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되긴 하는데 뭐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 백 모양이 굉장히 모양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다른 곳을 손 뺀다거나 하는 게 가장 보통 모양입니다. 요 정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젖혔는데 이거는 여기도 한 대 맞고 요 나와 끊었을 때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여기를 이어주면 요거 단수 빠지고 막습니다. 젖히면 요때 모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게 백이 뭐 어딜 둔다고 쳐요. 어디 둔다고 치죠. 여기까지가 선수예요. 이거 두면 여기 둬야 돼요. 패마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많이 깨지고 물론 당장 두진 않겠지만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도 몇 집 안 되죠. 6, 7, 8집 밖에 안 돼요. 여기도 많이 깨졌고 흙이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돌은 여기도 한 집 모양이 있고 여기만 둬도 한 집이 나고 중앙도 사방팔방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긴 했는데 모양을 잡고 나니까 이게 신경 쓰이죠. 신경 쓰여서 또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칸, 물론 견고하긴 한데 제가 너무 견고하면 중복이라고 했죠. 지금 딱 정확히 그런 모양입니다. 백은 이쪽 모양도 가볍게 깼으니까 큰 자리를 간 거죠. 여기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둘 수도 있긴 한데 당장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발빠르게 지금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뒀는데 이건 진짜 이상한 수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 한 수 한 수에,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나쁘거나 좀 작은 가치를 뒀을 뿐이지 아주 사실 괜찮게 잘 두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두신 겁니다. 충분히 수의 의미는 살리고 뒀으나 그냥 가치가 작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력이기 때문에 이런 바둑은 사실 굉장히 잘 두신 바둑이에요. 이거는 이쪽이 가치가 더 큽니다 라고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는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 이 수는 결국 여기를 깨겠다는 건데 이쪽을 깬다는 건 그냥 이렇게만 달려도 깨지죠. 날일자만 달려도 다 깨지는 걸, 그러면 안전하게 여기를 굳이 붙여서 백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흙이 여기 잔뜩 더 놓은 돌이 이 중앙에 대한 발전성이 백돌이 빠져짐으로써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한 칸 띄고 밀고 다 밀어주니까 백은 쪼로로로로, 이게 흙이 백을 얘네와 얘를 차단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제가 뒤를 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뒤를 미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은 그냥 널널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먼저 나와 있지, 얘네가 약해서 흙이 보강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연결했지. 백이 이쪽이 이제 퇴로가 차단됐으니까 이쪽으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다 연결을 하고 났더니 흙이 여기서 한 건 뭐냐, 별로 크지도 않은 10집도 안 되는 곳을 억지로 깬 거예요. 억지로. 너무 가치가 작죠. 백은 이쪽을 막아서, 안 그래도 물론 뭐 약한 돌은 아니었지만 더 두터워졌죠. 아예 두터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길 뭐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쳤는데 몇 집 안 되는 걸 깨면서 그냥 밑으로 넘어간 게 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실점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것도 밀었는데 이거는 사활 관계상 그냥 하나 밀어둔 거예요. 뭐 둘 데가 없어서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당했죠. 그냥 손 빼는 이만 못해요. 요것도 자 요런 거 살짝씩 이득을 아주 조금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제 얘네가 불안해서 받고, 그럼 100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역시나 값어치는 없고, 이거 맞고 이렇게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때 두는 거는 일리 있어요. 지금은 살리기가 좀 그렇죠. 이 패석이니까. 그리고 잡고 나면 얘네가 좀 덩치가 커져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손 빼고 두는 건데, 뭐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빠지거나 해서 두는 건데, 뭐 지금 끊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는 뭐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두는 거나 빠지는 게 제일 정수긴 하죠.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이렇게 100이 조금씩 긁어요. 조금씩 많이 긁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씩 긁어요. 근데 이 아주 조금씩 긁으면 지금 형세를 보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여섯, 여덟, 20집이 조금 약해요. 한 18만 봐줄게요. 여기는 젖혀 있게 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여기는 여기까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9집. 여기 18. 그러면은 26, 27, 27집. 여기에 한 솔직히 훨씬 더 나겠지만 한 3집만 봐줄게요. 30집. 훨씬 더 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여기가 한 13집 정도. 그럼 43집이에요. 뭐야, 100집 그렇게 크지 않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흑집을 보죠. 흑집은 이건 뭐 젖혀 이었다 치고, 여기 둘, 넷, 다섯, 여섯 집.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11집. 이 6집 봐줄게요. 그럼 17, 18, 19, 22, 24, 26, 28, 32, 34, 36, 37. 여기는 요렇게 눈목 자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38, 39, 40, 41, 42, 43인데 이것도 눈목자가 있어서 여기가 집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요. 뭐 얼추 비슷하죠. 일단 자체로 덤이 남습니다. 덤이 남고 100차례예요. 근데 흑은 다 조금씩 크게 봐준 거고, 100은 다 최소한으로 봐준 거예요. 100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세 집이 말이 안 되죠. 그냥 여기만 띄워도, 이렇게만 둬도 지금 둘, 넷, 여섯, 한 거의 10집 모양인데, 여기도 최소한으로 봐줬고, 이렇게만 띄워도 지금 이게 아까 18집 봐준 게 이제 20한 4집 납니다. 극도로 최소한으로 봐주고, 흑집은 조금 여유있게 봐요. 여기도 좀 수가 있어요. 좀 기분 나쁜 수가 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이것도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물러난다던가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두면 또 이것도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되는 모양. 아무튼 좀 당하는 게 있어요. 살짝 뭐 안 당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자체 덤도 남고 100차례에 100은 불어나고 흑은 줄어들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이 약한 돌이 있는 것도 아니야, 흑이 집이 더 커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길 수 있는 실마리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이게 조금씩 당해서 그래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미미하게. 근데 그 미세하게 미미하게 당하는 상황이 왜 나왔냐? 결국 이 이유, 여기서 이거 넘었고 이유는 뭐 아예 의미가 없고,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시발점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두려면 여기를 두고 여기 이제 노릴 수 있죠. 요렇게 최소, 이게 최소예요. 최소. 이것도 별거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100이 요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쪽보다는 흙이 이 모양을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했다. 물론 만약에 여기를 그래도 난 여기 커지는 게 싫어 라고 했으면 이쪽을 이런 식으로 왔어야 돼. 아니면 이것만 하고 이렇게 두던지, 이것만 하고 요 교환을 못 해놓은 덕분에 그냥 와서 백이 협공 겸 내 집을 키우니까 좀 응수하기가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좀 나빠요. 이미 이때 좀 나쁜데 뭐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나빠요. 여기도 모양을 줄여갖고 이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백이 먼저 모양을 키우고 흙이 그걸 견제하고 백이 들어오고, 여기가 깨져서는 이제 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와중에 여기서도 이제 손해를 보는, 뭐 많이 손해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미 모양이 다 깨져버린 거라 활용도 다 당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자리인 귀를 백이 오게 돼서는 이제 네, 한 칸밖에 못 뛰었어요. 백이 오게 돼서는 사실 이제는 큰 자리는 다 끝났잖아요. 큰 자리가 다 끝난 상황에서 마지막 큰 자리를 백이 와서는 이제 집 부족이다. 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냥 덤을 절대 낼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좀 그러니까 물론 뭐 한 7단 8단까지도 7단 8단까지는 모르겠지만 7단까지도 뭐 역전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이상에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적 포인트예요. 바둑이 원래 누적 포인트라. 그리고 여기도 좀 이 깨는 방식이 잘못됐죠. 제가 날일자만 달려도 깨진다 했죠. 그냥 사실 날일자 달리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는 이거는 그냥 날일자 달린 거보다 흙이 한 개 뭐예요? 그냥 날일자 달린 거보다 한 개 백돌 밀어주고, 여기도 뭐 이득도 없고 아무튼 백돌 밀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이득이 없죠. 뭐 이런 거야 그냥 쬐끔쬐끔 이득이니까. 이때 어느 정도로 불리하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신진서 구단하고 도도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이 많이 좋아요. 좀 많이 좋아요.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신진서 구단은 워낙 잘 두니까.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흙이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죠. 뭐 흙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이런 수, 뭐 여기도 이렇게 끊어 잡은 수, 여기 붙인 수,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정도의 큰 대수롭지 않은 잘못을 했는데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하고 도도 안 진다고? 물론 뭐 엄밀히 말하면은 엄청 큰 실수들인데, 그냥 조금 기력이 한 7단 미만에서는 엄청 크다고 못 느낄 정도의 느낌이죠. 뭐 단수를 못 보거나 뭐가 죽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사실 큰 실수들이에요. 이게 무언가가 죽는 것보다 요렇게 지는 게 훨씬 일단 괴롭기도 하고, 뭐가 안 죽었으니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으로는 막 수십 집 져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잘 두셨지만 그러니까 뒤로 좀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큰 누적 데미지인 거예요. 이런 수. 그러니까 잘 두다가 의미 없는 수를 그냥 약간 그냥 뭐랄까 감각에 의존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왜 붙였는지 진짜로 의아하긴 한데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달리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런 거 붙일 때 너무 막 이렇게 막 젖히거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젖히거나 하는 게 될 때도 있는데 더 좋을 때도 있고, 사실 제일 보통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제일 보통.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요런 모양 있잖아요.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죠.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런 거 붙이잖아요. 이게 정수예요. 위로 빠지는 게. 웬만한 모양에서는 위로 빠지는 게 정수입니다. 웬만한 모양에서는 이렇게 위로 꼿꼿하게 빠져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막 집으로 지으려고 하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어요. 다 집 지었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12, 14로 머리 눌려서 백이 두터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앙으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것도 뭔가 붙였을 때, 이걸 붙였을 때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손해예요. 이게 어떤 정도로 손해냐면 어떤 모양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먹어도 돼요. 여기는 먹어도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는 아직 조금 맛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나쁜 곳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뭐 이런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모양에서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거 먹는 거 손해예요. 이게 위도 아래도, 그러니까 양쪽 볼따기를 맞은 느낌이랄까요. 위에도 활용당해, 아래도 활용당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뒤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흙도 역시나 다시 위로 붙이고, 그러면은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 두면 손 빼는 거죠. 이거를 끊어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상형 수법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위로 당하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빠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치받고 막을 수도 있어요. 치받고 막으면 끝내기로 손해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음 머리 때리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선에 이렇게 붙이는 수를 이렇게 그냥 끊어 잡는 경우, 젖혀서 그냥, 그러니까 상대가 미끼를 툭 던졌는데 그거를 끊어 먹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젖혀서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꽤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실전에서도 이렇게 잡아먹었잖아요. 잡아먹으니까 위에도 당연히, 만약에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둬도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만 둬도 위도 맞아, 아래도 맞아.
근데 더 괴롭힐 수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후수까지 뽑고.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선을 붙였을 때 잡아먹지 마라. 뒤로 물러나야 된다. 양쪽 볼따기를 맞으면 안 된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가 없었음에도 이 누적 포인트가 계속 쌓여서 사실 여기 이쯤 둔다고 했으면 제가 여기 그냥 지키려고 그랬어요. 여기 지키면은 좀 제가 아주 많이 이겼어요. 아주 바둑이 많이 좋아서 그래도 잘 두셨습니다. 이건 사실 이 좀 판짜기가 좀 약하신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실수들이 초반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또 나름 제가 저번 대국 8단 대국을 좀 굉장히 좀 내용이 안 좋게 둔 것 같아서 약간 신경을 쓰느라 일단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지금 아직도 지금 굉장히 침을 꿀꺽꿀꺽 삼킬 때마다 인후염인 것 같아요. 병원 갔다 와서 주사 맞긴 했는데 주사 맞고 약 먹고 있긴 한데 원래 이게 하루 만에 낫거든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서 하루 만에 나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좀 열도 좀 있고 목도 붓기가 그리고 가래도 자꾸 나오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땀 흘린 상태에서 비 맞으면 스쿠터 타고 오니까 추워서 절대로 이제 일단 일기예보를 꼭 봐야겠어요. 그리고 운동한 옷을 갈아입고 오던가 해야지. 와, 제가 이 정도에 이렇게 빌빌댈 줄은. 제가 굉장히 상남자인데 하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대국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이 아래쪽을 붙였을 때 젖혀서 잡지 말아라 입니다.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고 백이 딱히 무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씩 이득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큰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조금씩 내 돌 잘 연결시켜 가면서, 그리고 이 선에 붙이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젖혀서 잡는 걸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당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내가 한번 상대의 이 선에 붙여서 상대가 젖혀서 먹으면 양쪽을 내가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 선에 붙이는 수를 좀 더 보시면 이게 양쪽 뺨을 때렸구나 뭐 이런 걸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꼭 내가 안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상대를 당하게 해봐야겠다, 이런 조금 공격적인 마인드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 영상이 아마 월요일날 올라갈 텐데, 제가 회복을 해 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